우선은 낚싯대가 4번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4번입니다. 4번. 그래서 장기스랑 요 대놓고 좀 파인 느낌을 정확히 어떻게 구별하시냐면요. 손톱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션하임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직구한 가마가츠 낚싯대를 보증 처리하는 방법과 낚싯대가 스크래치가 났을 때 커버할 수 있는 저만의 팁을 한번 공유해 드려 볼까 합니다. 네, 우선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낚시를 하다가 잠깐 요 낚싯대를 밑밥통 꼬지에다가 이제 꽂아놨습니다. 낚싯대 꼬지에다 꽂아놨는데 바람이 확 불면서 쓰러져서 데미지를 먹었고,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낚시를 하다가 침질하는 순간 낚싯대가 그대로 3번대가 두동강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은 제가 예비 낚싯대가 있었는데 낚싯대를 처음 부러뜨려 봤고 굉장히 당황해서 그대로 접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요 직구한 가마가츠 낚싯대 보증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요거 보증 처리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자, 첫 번째 이유,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부분은요, 우선은 낚싯대가 4번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4번입니다. 4번.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우선은 제가 알아본 게 일본에 있는 그 제 전 직장 동료한테 부탁해서 가마가츠 본사에 연락을 부탁드렸고요. 그리고 낚시 요 대리점, 이 낚싯대가 실제로 온 대리점한테 연락도 들어갔고요. 그렇게 해서 받은 제대로 된 답변입니다. 우선은 배송이 4번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낚싯대가 부러지면요, 이 낚싯대는 본사로 가는 게 아니라 대리점으로 가야 됩니다. 이 낚싯대가 온 대리점이죠.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 낚싯대를 저희가 직접 다이렉트로 대리점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처리하려면요, 우선 일본에 지인이 있으시다면요, 지인이 계신다면 낚싯대를 지인한테 보낸 후 이 지인이 그 대리점에 보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리가 끝나고 나서 대리점이 다시 이 지인한테 보내고 이분이 다시 저한테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비용이 상당합니다. 우선 저는 뉴질랜드에 살고 있고요. 전 직장 동료는 삿포로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리점은 또 오사카 근처에 어떤 섬에 있습니다. 섬입니다. 섬.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우선 제가 삿포로로 이 낚싯대를 보내는 비용만 해도 이미 100불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100불이 넘고요. 그럼 거기서 삿포로는 이 도쿄가 있는 땅 쪽이랑은 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건너야 돼요. 한번 다리를 건너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와서도 또 그 섬에 들어가려면 배로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이게 프로세싱이 너무 복잡하고요.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안 했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시간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본으로 보내고 그 일본에서 또 그 섬까지 가고 그 섬에서 다시 여기 오고 저한테 오고, 그리고 그 부품이 바로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분들이 주문을 하던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다 따졌을 때 제 그냥 생각인데 한 넉넉히 잡아서 2달 정도는 걸릴 것 같더라고요. 운이 좋으면. 안 그래도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shipping 자체가 딜레이가 많이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EMS도 일본에서 뉴질랜드로 오는 게 뭐 정말 빠르면 5일에서 7일 사이에 왔던 게 기본 2주가 되고 3주로 넘어갈 때도 있고요. DHL도 뭐 거기서 거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선 이 낚싯대를 무조건 1월 말까지는 써야 하기 때문에 그 방법은 좀 불안해서 회피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첫 번째 이유에서 이 낚싯대가 4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묻지를 않아서 확실하진 않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요, 이제 요 낚싯대가 한국으로 가든 일본 내에서 팔리든 어디에 가냐에 따라서 그 보증서의 종류가 다르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낚싯대 같은 경우에는 일본 직구였기 때문에 그 일본 보증서를 갖고 있어서 일본 내에서 보내야지만 이제 보증 처리를 할 수 있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하는 제가 다이렉트로 못 보내고요. 그 보증 처리를 하려면 그 대리점 분들도 주소가 일본 주소가 찍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은요, 근처에 낚시방이 계시면 낚싯대 그냥 낚시점 사장님한테서 구입하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이제 한국은 또 부품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낚시방 사장님한테서 구입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구매 대행의 장점은요, 그 아무래도 제가 정확히 원하는 호수의 낚싯대를 이제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비용은 저렴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보증 처리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금 귀찮으실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낚싯대 스크래치 팁에 대해서, 커버하는 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낚싯대가 박살나고 나서 이 낚싯대를 염분 중화제로 싹 세척 한번 해주면서 그 라이트를, 헤드랜턴 라이트를 끼고 요거를 하나하나 일일이 다 확인해 봤습니다. 왜냐면 제가 요거를 고쳐 쓰더라도 혹시라도 다른 부분에 좀 더 큰 데미지가 있으면은 언젠간 그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서 또 부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쭉 하나하나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우선 좀 살짝 큰 데미지라고 해야 될까요? 좀 파인 데미지는 우선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 바트대에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 초리대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장기스입니다. 장기스였어 가지고 그 스크래치 폴리셔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 또 어느 회사 거냐에 따라서 그게 약한 게 있고 좀 센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 약한 걸로 해서 이제 마이크로파이버 타월로 살살살 그 부분만 문대서 그 스크래치, 장기스들 그런 거는 다 날려준 상태이고요. 대신에 이제 좀 대놓고 살짝 파인 부분들은 요거는 이제 커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스랑 요 대놓고 좀 파인 느낌을 정확히 어떻게 구별하시냐면요. 손톱입니다. 도색 같은 경우에는요, 낚싯대도 아마 자동차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 도색이 있으면 그 위에 또 이제 클리어 코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프라이머 들어가고 칼라 들어가고 클리어 코트 들어가고 이런 느낌인데, 요 클리어 코트까지만 먹은 데미지, 그런 스크래치들은 보통 제가 말한 폴리셔 같은 액체로 살살살 문대면 다 지워집니다. 근데 이게 그런 장기스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방법은 손톱으로 그 기스가 난 부분을 쓱 한번 긁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 바트 때 좀 패인 부분인데요. 카메라에도 좀 보일 겁니다. 대놓고 이렇게. 요거를 손톱을 요 위를 쭉 가져가 보시면요. 아무렇지 않게 쓱 지나가면요. 그건 아마 장기 쓸 확률이 높고요. 근데 지나가다가 조금이라도 걸리든가 아니면은 완전 툭 하고 박혀버리면은 그건 이미 도색이 데미지를 먹었고, 혹은 완전 진짜 그렇게 딱 멈춰버린 상황까지 오면은 도색 안쪽까지도 이미 데미지를 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 생각이지만 그냥 가만히 냅두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조그만한, 저희가 돌빵이라고 하죠, 스톤칩을 맞고 아주 작은 흠집이었지만 그거를 한 달 냅두고 2달 냅두고 하면요, 클리어 코트 자체가 날아간 거기 때문에 그 데미지가 서서히 조금씩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부피가 처음에는 요 점만 했던 게 한 그 점에 2배만 하게 커져요. 그래서 낚싯대도 아마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염분 중화제로 다 닦고 나서 이 클리어 코트 요 펜을 썼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썼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클리어 코트 그 매니큐어 통 같은 거에 파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셔서 거기에 달려있는 브러쉬로 칠하시는 게 아니라 이쑤시개 있잖아요. 이쑤시개 그 끝부분으로 요런데 살짝 문대주면요, 이 클리어 코트가 지금 제가 이렇게 바른 것처럼 완전 떡칠돼서 여기저기 좀 못생기게 발리지는 않습니다. 꽤 이쁘게 정교하게 발리고요. 다만 좀 페인 느낌이 든다면은 그렇게 정교하게 발라주기보다는 살짝 그 부분이 이제 필링이 될 수 있게 메꾸어진다라는 느낌이 들게 살짝 좀 많이 발라주는 게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부분하고 요 초리대 앞부분에 살짝 있습니다. 근데 이 초리대 쪽의 부분이 다행히 그렇게까지 5번대에 있는 것만큼 깊이 패인 것 같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요거를 커버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터치펜 같은 거 한국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요, 뉴질랜드에서는 한 10불에서 15불, 20불 퀄리티에 따라서 이렇게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 예전에 쓰던 트윙크 있잖아요, 화이트처럼 요걸 이렇게 흔들어 준 다음에 쫙 쏴주면은 나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요거보다는 차라리 매니큐어 통에 들어가 있는 거를 이제 이쑤시개로 톡톡톡 찍어서 커버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훨씬 정교하고 이쁘게 깔끔하게 되니까요. 자, 그럼 요 낚싯대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요 낚싯대 같은 경우에 데미지 먹은 게 딱 요 3번대더라고요. 요 3번대밖에 없고요. 고정 가이드는 지금 하나 제가 빼서 저희 보관하고 있는데, 가이드들도 다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3번대를 따로 찾았습니다. 부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나중에 12월 중순이나 1월 중순 그 사이까지 3번대만 따로 제가 이제 구입을 해서 제가 직접 고쳐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이참에 이제 뭐 이런 거 경험도 생기고, 제가 또 자동차 같은 것도 만지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직접 이제 한번 해보면서 경험을 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우선은 요거를 고친다 하더라도, 제가 고치면은 이제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중고로 낚싯대 하나를 낙찰했습니다. 낙찰이 되었어요. 이제 옥션에 들어가서 그거를 그냥 이제 해봤는데 낙찰이 되어서, 그 낚싯대도 아마 한 달에서 한 달 반 사이 안에 뉴질랜드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착하면 그 낚싯대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직구한 가마가츠 낚싯대를 보증 처리하는 방법과 요 낚싯대 스크래치 난 부분들 이제 커버하는 팁을 한번 공유해 봤는데요. 혹시라도 저처럼 이런 문제, 해외에 사시는데 이런 직구 낚싯대로 보증 처리 문제가 생기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